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2011년에 강기룡 교수님 찾아뵙고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이 타미러 입문이라는 이 책을 한국 외대에서 냈게 됩니다. 뭐 이건 졸전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빨리 드라비다오와 타미러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리고 싶다라는 이런 열정으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은데 그래도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짜내서 쓰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타미러의 자모음, 자모음의 결합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타미러를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은 이 책을 이 책 전반부에 나와 있는 타미러의 자모음과 자모음 결합을 보시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해서 책을 냈고 나니까 이제 한국 고대어와 이제 드라비다오 고대어, 특히 타미러 고대어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드라비다오 고대어는 엄청 많습니다. 뭐 하나 둘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책으로도 수십 권이니까요. 그 시가 남아있는 게. 그 다음에 그 시기가 BC 높게는 5세기부터 뭐 낮게는 BC 3세기부터 매 세기마다 거의 한두 권씩 있습니다. 책이, 시집이, 대서사집이. 그래서 그렇게 방대한데 반면에 우리 한국 고대어는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200개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인정된 게 논문으로. 그래서 한국 고대어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고대 타미러와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정작 고대 타미러와 우리 고대어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우리 한국의 고대어가 아직 안 밝혀진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했죠. 이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하니까 그 한국 고대어 연구자 교수님의 논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인적사항을 찾아서 그 대학교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목적을 말씀드리고 교수님을 연락을 좀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그 학과 조교님께 부탁을 드렸죠. 제가 이러한 목적이 있다. 교수님께 좀 조언을 얻고 싶다.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 조교님께서 아마 그 교수님께 사전에 연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 교수님의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전화번호를.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사정이 이렇고 저는 뭐 어떻고 해서 한국 고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저간의 한국 고대어 연구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 한 가지 정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대어 연구 학자분 중에 우리나라 학자보다 더 많이 연구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본 교수님인데 마침 그때 한국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이제 주인공이 되실 그 시미즈 기유시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드린 그 한국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교수님이 일본인 교수님인데 시미즈 기유시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깐 그 시미즈 기유시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미즈 기유시 교수님은 유럽으로 유학을 가십니다. 유학을 가셔서 아프리카어를 연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지리아 하우사어를 연구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하시면서 유럽에서 20년간 언어학과 교수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에 이제 귀국을 하셔서 구마모토 국립대학에서 10년간 언어학과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학과장까지 하시다가 은퇴를 하십니다. 근데 그 학과장으로 활동하면서 언어학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한국 유학생들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유학생들이 얘기를 듣고 어느 말 어휘를 비교해 보니까 일본말이랑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답니다. 이게 그 서양 언어의 그 지중해권의 유사성, 연결과 한중일 이 세 개 언어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그 틀을 한번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한국에 건너오십니다. 한국에 건너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한국 고대어 연구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 여러 대학교를 이제 강사로, 그러니까 학부생, 전교생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를 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심희재 기우시 교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 뵙고 또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춘천향대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춘천향대학교에 전화 드렸더니 그분이 강의를 하시긴 하는데 사시는 곳은 서울이다. 그래 정말 반가웠죠. 제가 그때 연구소가 종로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면 가깝다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선생님께서 심희재 기우시 교수님께서 전화를 안 쓰신다는 겁니다. 핸드폰 전화도 안 쓰시고 집 전화도 안 놓으시고 유일하게 이메일로만 연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볼 방법이 이메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받아서 이메일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정보요원들 스파이 접선하듯이 그 종로 3가의 그 극장가 앞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어렵게 약속을 해서 이제 그 시간만 해서 이제 만나 뵙는 거죠. 만나 뵙고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배움을 좀 얻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서 한 달에 2번씩 한 번에 한 3-4시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연구소에 모셔서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2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게 됐냐면 심희재 기우시 교수님은 전통적인 그러니까 북방 언어 연계론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희재 기우시 교수님께서 저 만나서 주신 이런 논문집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표한. 그래서 한국어와 우리가 말하는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들이 어떻게 연관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다 하나하나 분석한 논문을 이렇게 조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고구려어 어근 분석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선생님께 우리 한국 고대어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구려에 따른 논문들도 있고 또 고구려에서 발생하는 어떤 규칙들, 이런 규칙들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런 어휘를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심희재 기우시 교수님께 이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어휘를 1500개 정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한 200개 정도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한국 학계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대학의 국문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희재 기우시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10년 정도 연구하셔서 우리 고대 한국어를 어휘를 한 200개 정도 연구해서 발표하셨다. 그러니까 심희재 기우시 교수님의 연구 성과에 있는 어휘가 최대치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근데 이제 심희재 기우시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우리 학계에서 주류 학계에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한국인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걸 일단은 믿습니다. 믿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더 궁금한 것은, 더 배우고 싶었던 것은 그 시미즈 기요시 교수님 갖고 계시다는 그 1500개 어휘를 더 좀 많이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또 선생님께서 또 한국 생활이 어려우시고, 또 한국에서 근데 대학에서도 선생님 연세가 그때만 해도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7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한국 대학에서도 교양학과 강사로도 이렇게 채용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이니까 이제 한국에 1년 이상 머물지 못하고 또 벌이가 없으시니까 일본으로 이제 가시게 된 거죠. 저도 뭐 특별한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정착을 계속 하시면 제가 더 공부를 쭉 더 수업을 들었을 텐데, 그 한 2년 정도 듣고 이제 선생님 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고대어 공부 수업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말의 고대어 공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 목표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라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말하는 알타이어에서의 어떤 계통과 우리말의 비교와 이 어휘들을 가지고 타밀어 또는 드라비다어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어휘 중에 과연 알타이어 계통의 어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는 드라비다어 계통의 어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강기룡 교수님의 연구가 있긴 하지만, 또 강기룡 교수님의 연구와 또 시미즈 기요시 교수님의 연구는 또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분 교수님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비교,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공부 과정이 있었고, 여간의 사정. 문제는 우리 한국의 고대 어휘가 너무 부족하다. 우리 한국의 고대 어휘는 지금까지 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자료가 삼국사기 지리지, 뭐 37권, 34권, 37권, 38권 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 같고, 거기서 뭐 한 100여 개 정도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명이 만약에 이제 변경될 때 그 음의 변경을 보고 이제 음운학적 규칙을 찾아서 우리말의 뜻과 음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150여 개 되는 어휘들은 뭐 거의 다 우리 고대어 연구서들을 보면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거의 거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뭐 얻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 이상이 어려운 거죠, 이제. 즉 지명에서 음운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그 150여 개 되는 어휘들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다양한 그 고대에 사용되었던 어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밀어를 제가 왜 공부하냐? 타밀어를 공부하는 목표 중에 하나도 타밀어 속에 있는 우리 고대 어휘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찾은 기존의 자료로만 찾은 어휘가 150개에서 200개밖에 안 되는데, 타밀어 드라비다어와 연구한 결과가 모르가니 클리핑거 교수님만 해도 400개가 넘고, 그 다음에 강기룡 교수님은 1800개가 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400개면 배가 늘어나는 거고 1800개면 9배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 고대 어휘가. 그 다음에 뭐 기존에 또 나머지 연구자들이 연구한 거를 대충 정리해 봐도 최소 500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휘가. 유사 어휘가. 드라비다어 또는 타밀어와 한국의 유사 어휘가.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래서 우리 타밀어 속에 또는 드라비다어 속에 있는 우리말 고대 어휘를 찾는 것도 제가 타밀어를 공부하는 한 가지 목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시미즈 기요시 교수님의 수업을 제가 들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타밀어와 일본어의 유사성 연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분이 오노 수스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아예 책 저서 속에서 일본어의 기원은 타밀어다
드라비다어다. 이렇게 아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분이 발표하신 논문이 서양 언어학계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난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서양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조차도 다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영어 논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노 수스무 교수님 논문을.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는 그 전에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강기룡 교수님께서도 그 이제 드라비다어 연구하시면서 이 일본으로 가셨을 때 오노 수스무 교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데 이제 강기룡 교수님 말씀은 오노 수스무 교수는 비교 언어학자가 아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일본 국문학, 일본에서 따지면 일본어 국문학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정확히 비교를 잘 못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노 수스무 교수님께서도 저서 속에서 강기룡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어와 드라비다어, 타밀어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시고, 또 강기룡 교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타밀 어떤 드라비다어와의 연관성, 유사성 연구는 비단 우리 고대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에서도, 일본 학계에서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